사실 저에게 오늘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저에게 벌어진 사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가슴 아프고 제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왔던 계기였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선생님들께 좀 공유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치부인데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딱히 개인적인 치부라서 숨길 것도 없고 그냥 별로 그냥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지금 하는 공부와 또 크게 연관이 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괴로움, 고통.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다시 오늘 벌어졌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또 지금 딱 돌이켜보면 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있고 부처님이 있다면 정말로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해요. 진짜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몸도 아프게 해주시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게 해주시고 정말 공부가 쉴 틈이 없어. 아마 로건선을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10대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많이 허약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별명이 걸어다니는 좀비, 스켈레톤. 그러니까 뼈밖에 없다. 움직이는 병동이다.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별명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대 때도 전신 마취를 해서 폐수술을 2번을 했고 그 정도로 몸이 되게 허약했어요. 근데 그런 몸 상태에서 일단 아버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너무 건강하시고 정말로 그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이에요. 진짜 온몸이 무기입니다. 심지어는 젓가락을 벽에 던지면 꽂혀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젓가락을 벽에 던지면 꽂히고 살인 병기예요, 몸이. 그 옛날에 저한테 어렸을 때 자기 태권도 발차기 시범 보여준다고 제 옆에서 앞차기를 딱 했는데 그게 잘못 맞아갖고 저희 방 문짝에 맞았거든요. 근데 방 문짝 이 문고리가 날아가더라고.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자기가 발차기 시험 보여준다고 그냥 찾는데 그게 하필 또 문고리 맞아갖고 문고리 날아가더라고. 하여튼 온몸이 병기, 살인무기. 그렇게 그 당시에 훈련을 받았고. 완전 저랑 이 체력적인 것이나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데 그런 분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는 하여튼 이유 없이 때릴 때도 있었고 술 먹고 때릴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어머니 말 안 듣는다고 그 말대답한다고 또 맞았고 심지어는 제가 폐수술하고 태어나는 당일날 폐에 압박붕대를 메고 소파에 앉아있다가 어머니랑 또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또 어머니한테 말대답했다고 이 압박붕대를 이 상처가 15cm가 이미 꼬매져 있는 상태에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붕대를 하고 앉아있었는데 저를 몽둥이로 때렸어요.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것도 10대, 다 10대 때입니다. 10대 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예요. 용서할 수 없는 트라우마. 그게 용서를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아버지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애를 보러 오신다든가, 저희 집에 이제 거의 주마다 5번씩 오시는데 애를 보려고 어린이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오시는데 같이 오실 때마다 저는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고 문을 잠습니다. 같은 곳에 5초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 그렇게 그냥 서로 그러고 살아왔어요.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뭐 물어보면 대답 정도 하고. 근데 이게 대답이 좋게 나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싸가지 없이 나가는 게 아니고 무미건조하게 나갑니다. 굉장히 마른 감정으로 나가요. 근데 그게 제가 이게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트라우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막 몸이 막 쭈뼛쭈뼛 쓸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사건이 터졌어요. 오늘 제 딸내미 생일입니다. 근데 딸내미 생일이라고 저희 집에서 이제 딸내미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렇게 생일 파티를 하는 와중에 아버지 어머니 오셔서 같이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여느 때와 다르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종 어머니와 또 실갱이가 있거든요. 항상 이 아들과 어머니의 이런 싸움은 사실 누구나 있잖아요. 그 뭐 의견 충돌. 오늘도 그냥 그 생일 파티 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어머니랑 또 티격태격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버지도 저에게 잘못한 거를 본인이 알았는지 미안했는지 저한테 함부로 말 못하고 하여튼 좀 조용히 계셨거든요. 지금 제 한국에 오고 나서부터 저를 터치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머니랑 실갱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옆에 서 있으시다가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근데 그 순간 막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니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못한 게 뭐죠? 제가 못한 게 뭔데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또 폭주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한 20년 만에 또 갑자기 뭐 욕을 하시더라고. 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너는 아버지한테 하는 말본새가 막 뭐 그러냐 뭐 하면서부터 애들 앞에 있는데 뭐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너는 애들을 뭐 그렇게 키울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제가 아버지가 그런 말 할 자격은 안 되지 않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 애들 교육은 제가 시키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제가 자식 교육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 어렸을 때 저한테 대했던 걸 보면은 저한테 제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시라고.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키워서 지금 제가 제 딸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그때부터 갑자기 또 폭주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10대 때 저 때린 거 생각 안 나요? 제가 그랬어요. 저 10대 때 아버지한테 엄청 맞아갖고 지금은 또 가슴속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갖고 이게 제가 지우고 싶어도 이게 무슨 마음을 지우기를 지울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저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다. 저는 20년 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제 상처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서로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가 널 언제 때렸다고 그러냐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막 진짜 막 뒤집어지더라고. 자긴 저를 때린 적이 없대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너무 나는데 화를 넘어서 너무 황당한 거야. 제가 10대 때 아버지한테 맞은 게 지금 그렇게 했었으면 아버지는 이미 경찰서 가셨다고. 제가 그 맞았던 기억을 대충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몇십 회가 되는데 그걸 다 말씀드렸어요. 전 다 기억이 나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저한테 사과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랬어요. 아니 과거의 일을 왜 그렇게 담아두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내가 널 언제 때렸냐. 내가 기억이 나야지 너한테 사과를 하지. 이러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널 때린 기억이 없는데 내가 기억이 나야 너한테 사과를 하지. 네가 말 지어낸지 안 지은 것도 모르고
있던 일인지도 모르고 과거의 일이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엔 원래 그렇게 때렸다 자식들을 네만 맞은 게 아니다. 그리고 네가 왜 맞았겠냐? 네가 맞았다면은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그러면 사람을 죽여놓고 과거 일이니까 공소시효 지났다고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그러실 겁니까? 내 기억이 안 난다고 10수년 전에 얘기를 하고 사람 죽여놓고 공소시효도 끝났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뭐 사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때린 적 없대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와 근데 진짜 그 순간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 정말로 생각 하나 있었다면 죽이고 싶더라고.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냥 둘이 죽자 그냥 둘이 죽자. 그때는 그랬다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항상 그런 식이야. 나 때는 말이야 원래 다 그렇게 맞고 자랐고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편이 항상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이거를 부모님한테 탓을 돌리면 안 되지. 너도 니도 잘못했지 않냐. 제가 그랬어요. 맞을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을 짓을 했던 건 10대 때예요. 10대는요 사춘기 때라고요. 사춘기 애가 어떠한 그런 사리 분별심이 있다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잘 모르는데 뭘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길래 저를 그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그렇게 꼭 하셔야 했습니까? 제가 뭐 성인도 아니었고 10대 때였는데 사춘기 때 누구나 반발심 있지 않냐고. 누구나 반발심 있지 않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꼭 맞아야 했냐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애들이 뭘 알아요. 그 당시에 내가 뭐 당연히 사춘기 때는 호르몬이 왕성하니까 감정이 주체가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사춘기를 겪었고 그럼 그런 말이 당연히 부모님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한테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그러면서 기억도 안 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랬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야 지나간 일 과거의 일 자꾸 들춰내지 마라. 난 기억도 안 난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을 했어요. 요즘에 학폭에 대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서 똑같은 레파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피의자는 기억을 못해. 저 사람을 때린 거를 학창시절 때. 근데 피해자는 기억을 해요. 피해자는 큰 상처였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피해자는 생생히 기억을 해. 근데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해. 내가 언제? 난 널 때린 적이 없어.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지. 본인은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렇게 때렸으니까 당연히 때린 사람은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맞은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더 글로리 2 나오잖아요. 학폭에 대해서. 그 신고한 사람도 그 일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이 예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와서 신고하는 거는 원래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당연히 그리고 당사자는 기억 못할지 몰라도 피해자는 이거는 평생 갖고 가는 거다. 딱 그 학폭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버지 말 들으니까.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막 노발대발 막 욕하시고 그러더니만 생일 파티 하다가 그래서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가셨어 집으로. 2년 끊자고 나가시더라고. 난 오케이. 난 2년 끊는 거 오케이. 호적 파는 것도 오케이. 나가시더라고. 앞으로 네가 애를 보고 너네가 다 알아서 해라. 우린 애를 안 보겠다. 오케이. 아줌마 쓰면 돼.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는 원래는 평창동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년 뒤였거든요. 여기서 한 2년 더 연장하고. 근데 오늘 사건 이후로 그냥 이제는 떨어져야 되겠더라고 부모님이랑.
그래서 진짜 오늘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휙 나가시고 어머니 계셨는데 막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야, 네 잘못도 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학폭으로 생각하면 내가 피해자인데 내 잘못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말해도 이거는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 아니 10대 때가 잘못했으면 뭘 그렇게 내가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사람을 팬 것도 아니고 제가 마음이 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히 있던 사람이지 제가 사고 친 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뭐 담배를 피고 양아치랑 어울리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 굉장히 범생이었어요. 조용하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또 막 그러시는 거 우시면서 또 그러시는 거 나한테 니만 잘못한 거 아니다. 아 우리만 잘못한 거 아니다. 니도 잘못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우리 가족은 다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러시더라고.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으실 분들은 부모님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피해자한테 저는 피해자라고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100명 붙잡고 물어보시라고. 누구 잘못인가.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저는 엄마 나는 그냥 호적 파도 되거든. 나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 다시는 안 봐도 돼. 그냥 우리 가족. 제가 이 싸운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오늘 딸내미 생일 파티였는데 제가 항상 느꼈던 게 우리 딸이 어머니 아버지 말투랑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 제스처 이게 다 왜냐면 같이 이제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도 직장인이고 아무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딸내미랑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행동이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잖아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게 너무 싫잖아요. 근데 딸내미가 똑같이 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말투, 그런 감정 표현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얘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가 똑같이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야 네가 뭘 잘했다고. 네가 무슨 너가 딸내미 교육에 대해서 뭘 하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서. 그래서 그랬지요. 아버지가 저한테는 그렇게 말할 군번이 아니라고. 자식 교육에 대해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잘 키워서 지금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를 그렇게 잘 키우셔서 제가 지금 이렇습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하여튼 그랬어요 오늘. 그래갖고 어머니가 마지막 계실 때까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그냥 그래 우리는 떨어져 지내는 게 맞겠다 하면서 어머니가 이사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셔도 돼요. 아니 그냥 어차피 부모님 집이니까 이사를 가시든 마시든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도 이사 갈 거라고. 우리도 원래 이사 가려고 했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고 우리도 이사 갈 거니까 굳이 억지로 이사 가지 마시라고. 제가 이사 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는 평창동 쪽으로 내년에 많이 기운 겁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박수홍 씨나 이제 그런 분들 가족이랑 그냥 법정 소송까지 가잖아요. 김혜수 씨도 그렇고. 제가 그런 거 볼 때 옛날에 좀 의아해했어요.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저렇게 법정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가?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사이길래 저렇게 법정까지 가서 서로 저렇게 헐뜯고 남남이 돼야 하는가? 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지만서도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저게 부모 자식 간에 저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가족이 아니고 남남이구나. 저렇게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은 약간 의아해하긴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사건을 겪다 보니까 야 이게 말이 부모지. 진짜 이거는 정말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더라고. 오늘만큼은 정말 남남 같더라고요.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한 듯한 느낌? 이래서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분쟁이 나고 법정까지 가는구나.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제 치부를 왜 드러냈냐? 이게 지금 우리 공부랑 연관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입도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저번에 말실수 하셨다가 저거는 네이버 카페만 올려놓은 건데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롱원선을 듣고 계시고 이 마음 공부인 줄도 아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니까 오늘 말고 예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너 유튜브 봤는데 너 왜 이렇게 말투가 반말이야? 그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너 그러면 사람들 안 들어 이러시더라고. 야, 나는 너 그거 들으니까 아니 너 막 반말하고 막 이렇게 막 격양되고 그러던데 야 그러면 너 사람들한테 그 악플 날리고 너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뭐 그거는 뭐 듣지 마시라고 그냥 왜 굳이 들으셔갖고 찾아내갖고 그걸 그러고 본인 혼자 저한테 피드백 하시고 스트레스 받냐. 하여튼 계속 보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막 싸우면서 야, 너 마음 공부하지 않아? 마음 공부한다는 놈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네 감정 하나 주체 못해? 이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야, 이거를 내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냐? 속으로 그러는 거야. 진짜 마음 공부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마음 공부는 내가 마음 공부를 하면은 감정이 조절되고 흥분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도인처럼 차분하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 실질적으로 유튜브 쳐봐도 그렇잖아요. 마음 공부 유튜버들 내면의 치유, 무의식의 정화, 감정 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올라오잖아. 우울증 극복하는 방법, 공황장애 치료하는 방법 다 이런 거잖아. 다 이런 거. 뭐 심리치유 그런 거 가도 죄다 그런 거잖아요. 감정 조절하는 방법, 스트레스 완화하는 방법, 컨트롤하는 방법. 이게 마음 공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봐요.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일반 마음 공부를 했다면 그게 맞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화가 훅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내 일반 공부를 했다면 아, 화가 올라오는구나. 그래, 나 이제 마음 공부 하는 사람이니까 화가 보인다. 화가 보이니까 여기서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래, 화를 그냥 바라보던가 아니면 그냥 화가 보이니까 그냥 흘려보내자.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자. 이랬을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초견성 하신 분들도 비슷해요. 그때부터 생각과 감정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맞죠? 초견성 하신 분들 대부분 처음에 겪는 증상들이 생각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정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유 또 화가 올라오네. 아 또 짜증이 올라오네. 그러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흘려보내고 무시하던가 조절하던가 막 그러려고 하거든. 제가 마음 공부가 정말로 그런 상태였다면 저는 정말로 아버지와 대화할 때 화가 훅 올라왔을 때 그것을 조절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이 생각과 이 감정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니니까 흘려보내야겠다. 무시해야겠다. 바라봐 줘야겠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요. 화가 올라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다 질렀어요. 다 질렀어. 그게 왜 가능할까 선생님들? 오늘 제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감정과 모든 말들을 물론 순화를 했어요. 근데 표현할 건 다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인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마음 공부한다고? 저 사람이 유튜버시긴 하는 사람이야? 구독자가 10,000명 정도 돼? 말이 돼? 이랬을 거야. 저 사기꾼이네.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마음껏 표현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 말하니까 그냥 다 그냥 말했다고 하지만
어떤 감정이 화가 올라온다, 뭐한다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했거든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선생님들? 왜 가능할까요? 왜 마음 공부하는 마음 공부 일반 사람처럼 하는 사람처럼 왜 감정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봐서 감정과 생각은 내가 아니니까 흘려보내고 분리시키고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조절하려고 그러고 왜 안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왜 하는 거죠, 선생님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뭐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뭐죠? 무아. 무아. 무아라서 대자유롭다.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는 자유로움. 내가 없으니까 어때요? 분별할 수가 없죠. 내가 나라는 것이 있어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좋다 싫다.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하면은 그것이 불이다. 불이. 분별하는 자가 없다. 분별하는 자가 없다.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무아였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억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없어요. 굳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감정이 올라오든 감정이 안 올라오든 나는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아버지랑 대화하다가 화가 이렇게 올라와서 막 지르는데 화가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지르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감정부터 표현부터 내 손동작, 몸동작 모든 곳에 나라는 건 없어. 굳이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다. 나뿐만이 아니고 아버지도 저한테 그렇게 막 해쳤던 것도 저 사람도 본인이 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열애의 춤을 추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냥 열애의 춤사위일 뿐입니다. 나라는 건 없어요. 오직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 하나가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 표출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잘못도 아니고 동시에 저 사람 잘못도 맞아요. 지금 내 이 무아인 상태에서 뭐가 감정이 올라왔는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란 감정이 올라왔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리로서 지금 나에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동시에 이럴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욕을 해야 될 감정이 훅 올라왔어. 근데 동시에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 될 것 같아. 한번 참자. 흘려보내자. 조절해보자. 이것도 열애의 춤입니다. 지금 내가 뭐를 이렇게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는 것 같지만 심지어는 조절하는 것조차 열애의 춤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나라는 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없다는 공부를 깨치는 겁니다. 부모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그래서 내 감정, 부모 감정, 내 생각, 부모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고 괴롭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근데 나는 없어요. 그저 열의 하나가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이 불교의 무아고 그것이 최상승선의 조사선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있는 감정을 다 표출한다? 그것도 인위적인 거야. 그렇죠? 그래. 어차피 열애가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 표출해버려야지. 그것도 조작입니다. 그것도 에고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질 뿐입니다. 애초부터 나라는 존재는 태어난 적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적도 없기 때문에 모든 희노애락 감정을 느끼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근원적인 나는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생사, 해탈, 모든 희노애락을 겪는 주체가 없어요. 그냥 이 열의 하나가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모든 것들을 할 뿐입니다. 근데 이 열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열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열애의 춤이다. 열애가 춤을 따로 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열애의 춤이다. 이것이 열애의 춤입니다. 이것이 열애가 관장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진짜 열애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열애가 관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열애의 관장입니다. 내가 화가 훅 올라와서 아버지한테 질렀다. 나 아버지가 싫다. 아버지가 싫은 게 싫다는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싫다는 그것이 열애의 춤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가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는 아버지와 내가 없어요. 이 춤 사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말하면 억지로 표현하면은 감정을 조절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 표출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이 삶에서. 그러니 아버지랑 티격태격 하다가 내가 화가 올라오는데 참아야지. 그래도 자식인데.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게 열애니까. 반대로 아니야 이번에 꼭 질러야겠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30년씩 참아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나는 내 이 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다 뱉어내야겠다.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오늘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다 말하겠다. 뱉어내는 겁니다. 왜? 그게 열애가 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제가 그렇게 저절로 됐습니다. 조절하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오늘만큼은 30년 응어리 다 풀어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직접 대면하다가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나한테 그렇게 가정폭력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와서는 성인인데 나도 자식도 있는데 이제는 사과하셔야지 않냐? 아버지도 나이가 70인데 죽기 전에 나한테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냐? 하고 싶었어요. 왜? 이제 이럴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분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제 안에 있는 응어리를 다 표출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치고박든 뭐 연을 끊든 호적을 파든 오늘만큼은 30년의 응어리를 트라우마를 다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 모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오늘의 제 열애의 춤사위였습니다. 아버지의 열애의 춤사위는 제 말을 듣고 더 화가 나서 화해 못 참고 뛰쳐나가신 거. 왜? 그분은 그렇게 열애의 춤사위가 쳐졌으니까. 그럴 뿐.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선생님들. 희노애락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희노애락이 내가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므로 모든 생각과 감정은 태초에 존재한 바가 없다. 왜? 무하니까. 그것을 진득하기 위해서 저는 이 공부를 한 거고, 제가 깨달은 것을 선생님들께 공유하고 싶었고, 혹여나 선생님들이 이 공부하면서 감정 조절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도 나 이 공부 5년 한 사람인데 10년 한 사람인데 나름 최상승성 성공부 마음공부의 끝판왕이라는 거 나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인데 아직도 나의 화와 감정의 주체를 못하는가? 내가 공부가 덜 됐나? 그러신 분이 있을까 봐. 그건 조작이잖아요. 무의가 아니잖아. 그건 조작이잖아요. 나라는 건 없는데 내가 공부를 몇 년 했고 나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감정조차 조절 못하는가? 후회하고 실망하고 그거 안 하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 그것은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애초에 없었다. 애초에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태초부터 괴로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질 일은 있는 그대로 희노애락으로 괴로움으로 벌어진다. 하되 하는 바가 없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냥 열애가 춤을 추는 대로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된다? 아니에요. 저절로 된다는 것도 조작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는 것은 없는데 이렇게 지금 방송을 켜고 이런 말을 하고 또 말하면서 또 격양도 되고 다 합니다. 없는데 다 합니다. 괴롭다고도 하고요. 슬프다고도 하고요. 안타깝다고도 하고요. 힘들다고도 하고 행복하다고도 하고 기쁘다고도 하고 아프다고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내가 깨달아야 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있으실 분이니까. 우리 이 공부하는 이유는 다 비슷해요. 사업이 망했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가족의 문제가 있거나 가족과의 분쟁, 이혼, 가족의 죽음. 아니면 질병. 우리의 괴로움은 다 여기서 끝나요. 여기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 문제는 또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마음 공부하면 정말로 편해질까요? 편해지려고 이 공부하는 겁니까? 어떠한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평정심을 찾겠다. 항상 웃겠다. 긍정적, 낙천적으로 살겠다. 그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이유입니까? 이혼을 했어. 너무 속상해. 근데 마음 공부하니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니면 자식이 죽었어. 너무 괴로워. 근데 마음 공부 법문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져.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이 공부하는 겁니까? 왜 있는 진실을 속여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어. 그래서 괴로워. 그럼 괴로워야죠. 왜?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왜 진실된 그것을 속입니까? 왜 진실된 것을 조작해서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까? 나는 지금 굳이 말하면 괴로워야 할 인연이기 때문에 그 진실됨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괴로우면 괴로워야죠. 그것이 진리인데. 편안해지려고 우리 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해지는 것도 뭐야? 희노애락이야. 그 희노애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편안해지려고, 평온해지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그저 겪어줄 뿐입니다. 이 본성, 이 부처의 자리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잘못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시시비비하지 않으면, 나를 앞세워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이 진실입니다. 괴롭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아닌가요? 괴롭다는 게 꼭 나쁜 겁니까? 우리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잖아. 왜? 괴로움은 나쁜 거니까. 그것부터가 우리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나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그게 지금 나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그 생각 하나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데 도대체가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때요? 괴롭지. 괴롭지. 자꾸 편안해지려고만 해. 그러니까 괴롭지. 어떠한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 생각입니다. 우울함, 감정, 생각입니다. 고통, 생각입니다. 행복, 생각입니다. 기쁨, 생각입니다. 괴로움은 나쁜 거, 행복은 좋은 거, 생각입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피하려고 하십니까, 진실을? 괴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각이 개입되기 전부터 일어날 뿐이야. 진실을 피하지 마십시오.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진실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분별될 뿐입니다. 누가? 나라는 에고가. 그러니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 사고 하나하나가 좋을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고 옳을 것도 없고 틀릴 것도 없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진실은 뭐예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 변하지 않는 것. 근데 확실히 이 공부를 하면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져도 그 순간 그럴 뿐이지 사실 굉장히 담담해지더라고요. 담담해져요. 왜? 과거는 없던 거니까. 과거는 없던 거니까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담담해지더라고.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의 치부를 또다시 드러냈던 건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내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또 좋아질 수도 있고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마 선생님들 저 같은 이러한 트라우마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간의 분쟁일 수도 있고, 가족의 죽음일 수도 있고, 뭐 정말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 수도 있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할 수도 있고, 각자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든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지, 지금까지 내가 법문을 들었다면 뭘 위해서? 점검 한번 해보시라고. 혹여나 내가 어떠한 평온함과 평화스러움, 그런 것들을 원하진 않았는지, 내가 있진 않았는지, 견성하는 그 순간 정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과 감정으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자 불입니다. 그럼요. 평온도 분별입니다. 마음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공부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지. 좀 덜 괴롭겠지. 너무 괴로우니까. 편안해지려고. 그거는 1차원적인 마음 공부예요. 1차원적인 마음 공부. 마음 공부의 끝판왕은 무아야, 무아. 내가 사라지는 공부예요. 내가 사라지는 공부. 자, 그럼 이 순간 봐볼까요? 견성이 뭐죠? 우리 깨닫기 위해서 결국 이 공부하는 건데, 모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 그 자유로움이 견성인데, 견성이 뭐냐? 제가 오늘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지금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과 있었던 그 불화, 그 생각은 지금 떠올랐는데, 그럼 그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는 뭐였죠? 오늘 있었던 그 사건이 방금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공유를 드렸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기 전엔 뭐였죠? 그거 깨닫는 거거든요. 생각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견성은. 오히려 그 생각을 떼어버리는 거야. 그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뭐였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제 말만 잘 따라오십시오, 선생님들. 오늘 제가 사건 사고를 생각을 떠올려서 말하기 전에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자, 없어요. 로건쌤, 없었어요. 없어요. 도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생각이죠. 그쵸? 없었다도 생각이죠. 있던 없던 다 생각이죠.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있었다 없었다 다 생각이죠. 있었다 없었다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생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 전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과 싸움, 오늘 자식과의 다툼, 어떠한 일을 지금 생각하든 그 생각이 떠오르기 전 모든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고요.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있었다니 없었다니 상관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도 다 생각 아닙니까? 어떠한 정말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멋지게 표현한들 저는 묻고 있는 건 생각 이전짜리입니다. 생각 이전짜리를 어떻게 생각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있다거니 없다거니 못해요. 억지로 말하면 못한다는 것도 생각이죠. 저는 끊임없이 생각 이전짜리를 묻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도 생각일 뿐이야. 있다 없다 알겠다 모르겠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부모님과 싸웠던 그냥 생각일 뿐이야. 똑같은 생각일 뿐이야. 제가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는 생각 이전 자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그렇죠? 있었다도 틀리죠. 없었다도 틀리고 옳다고 해도 틀려요. 틀리다고 해도 틀리고. 그렇죠? 그것이 견성이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하셨다면 그것이 견성이다. 우리가 견성으로 본 건 뭐야? 생각 이전이야. 무엇이 창조되기 이전이라고. 부모란 생각, 부모가 창조되기 이전짜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로고니가 창조되기 전 이전짜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창조되기 전 이전짜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전짜리를. 그게 견성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한 물건도 없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한 물건도 없다. 뭐가 있겠습니까? 있다 해도 틀려. 없다 해도 틀려. 다 틀려 이거는. 그러니 어때요 선생님들? 견성을 하면 자, 여기서 네 하신 분들 제 말을 잘 따라오십시오. 공감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견성인데 생각 이전짜리, 즉 어떠한 생각과 말로도 있다거니 없다거니 이거 표현 안 되는 거 이제 공감하셨죠? 네라고. 그러면 우리 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견성을 하셨다면 생각이 쉬워지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견성이 뭐지? 견성 어떻게 하는 거지?
견성하고 싶다, 깨닫고 싶다라고 해서 법문을 들으셨을 텐데 막상 로건이가 하는 방편에 따라오고 보니까 진짜 있다거니 없다거니 다 필요가 없네. 할 수가 없네. 생각 이전이니까. 딱 확인하고 보니까 어때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있다 하든 없다 하든 다 틀리죠. 옳다든 나쁘다든 다 틀리죠. 그러니 어때요? 생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어때? 생각이 쉰다고. 내가 견성을 하면 더 이상 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요. 생각이 저절로 쉬워진다고요. 왜? 생각으로 안 되잖아요. 견성은 생각 이전 자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생각 이전 자리 생각으로 안 되잖아. 근데 이거를 생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견성을 하고 싶은데 생각으로 알 수가 없잖아. 그게 견성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은 그냥 쉬는 거구나. 내가 뭘 알았다 해도 틀릴 것이요. 내가 뭘 몰랐다 해도 틀릴 것이요. 내가 헷갈린다, 이상하다, 애매모호하다, 알쏭달쏭하다라고 해도 틀릴 것이요. 왜? 다 생각이잖아. 견성을 해보니까 깨달음도 따로 없어.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 그거 다 생각이야. 그냥 김치찌개나 생각일 뿐이야. 똑같은 생각일 뿐이야. 견성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난 법문을 듣는데 막상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야, 이거는 생각은 필요가 없었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 그 생각이 창조되기 이전짜리였거든. 견성이라는 거는. 단지 풀이면 시즉 견성이다. 다만 모를 줄만 알면 당신은 견성한 것이다. 견성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생각 이전짜리인데. 생각 이전짜리를 내가 얻는 겁니까? 취하는 거예요? 뭐 어떤 수행을 통해서 취득하는 겁니까? 이거? 체득하는 거예요? 생각 이전짜리는 억지로 말하면 누구나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 생각 이전짜리 없으신 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대로 말하면 지금 생각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방에? 나는 생각 못 하겠다. 난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로고님 전 생각 못 하겠는데요. 그건 생각 아니야? 이 방에 계신 분들 다 생각할 수 있죠. 다 생각할 수 있죠. 그 말이 뭐야? 거기 있네. 뭐 생각 이전 자리가. 누구나 갖고 있네. 생각 이전 자리. 누구나 갖고 있네. 견성. 누구나 갖고 있네. 깨달음. 그 생각 이전 자리가 깨달음이야. 그것이 견성이고. 갖고 있잖아요. 왜? 갖고 있잖아요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야? 생각 이전 자리가 드러나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생각 이전 자리가 있으니까 생각이 나왔지. 생각을 한다는 건 뭐야? 생각 이전 자리 거기 있다고요. 있으니까 거기 생각이 나왔지. 그러니까 생각 이전 자리는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근데 동시에 생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한 말 절대로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이거. 이거는 체득하는 거야. 이심전심으로. 생각으로는 절대 이 자리를 알 수 없는데 생각으로 밖에 이 자리를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생각에 따라가면 절대 알 수 없어. 깨달음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누구나 갖고 있다는데?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모르겠는데? 생각에 따라가면 알 수 없어, 이 자리를. 근데 생각을 통해서 뭐야? 생각이 되네? 생각이 되는데? 생각이 된다는 거는 생각 이전 자리가 그 동시에 드러나 있네. 내가 지금 생각으로 뭘 구현하는 순간 생각 이전 자리가 같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한다는 건 고로 내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진짜 참나가, 견성의 자리가, 깨달음 자리가.
견성은 그렇게 하는 거야. 생각을 통해서 견성을 보는 겁니다. 생각 이전 자리를. 절대 생각 이전 자리를 생각으로 가다 할 수는 없어. 왜? 늦었지. 생각을 해버리면, 따라가 버리면 그 생각 이후잖아.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 버리면 생각 이후가 되기 때문에 절대 생각 이전 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 이전 자리를 내가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깨달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누구든 다 깨달아 있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 생각을 통해서. 생각의 당처가 같이 있다고. 어떻게 알지? 내가 어떻게 깨달은 줄 알지? 내가 깨달았다는데 모르겠는데? 거기 있잖아. 생각 이전 자리. 그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고님 저 너무 괴로워요. 오늘 아버지랑 싸웠어요. 아버지랑 싸웠다는 생각에 따라가면 그건 생각 이후야. 그건 견성이 아니야. 로고님 저 오늘 괴로웠어요. 로고님 저 괴로웠어요. 로고님 저 오늘 괴로웠어요. 로고님 저 오늘 괴로웠어요. 그거야. 로고님 저 오늘 괴로웠어요. 오늘 괴로웠어요. 그거라고. 오늘 너무 괴로워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가족한테 이 화를 다 표출했어요. 그거라고. 표출한 그것이라고요. 누가 표출하면 안 된댔어요? 누가 괴로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괴로움이 그거라고. 표출하는 그것이 견성이라고. 그게 참 나라고. 왜 그거를 거부하냐고. 그 진실을 왜 거부하냐고요. 로고님 저 오늘 정말 괴로웠어요. 제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이제는 좀 마음이 좀 정리돼야 하지 않나요? 난 편안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죠? 생각에 따라가니까 안 되지. 생각 이후에 팔려가니 생각이 전자리를 체득할 수가 있나? 왜 괴롭지 말아야 하는데? 괴로움 그 자체가 생각 이전이잖아요. 괴로움 그 자체가, 그 표출하는 그 자체가 그게 본성이잖아. 그게 본로 면목이잖아. 그게 열애의 춤이잖아요. 아, 왜 화가 나면 화가 나야지. 왜? 그게 견성이니까. 괴로우면 괴로워야죠. 그게 견성인데. 뭘 찾고 계신 겁니까? 찾는 마음이 견성인데. 찾는 마음이 견성인데, 그렇죠? 선생님들이 생각 백날 머리 굴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를 굴린다는 게 생각이야. 나라는 건 없다는 것도 생각인데 어쩔 수 없이 표현하니까 나라는 건 없다는 거죠. 생각을 제가 하나요, 선생님들? 생각을 내가 합니까? 왜 로고님 저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로고님이 머릿속에 남산타워 떠올리라고 해서 저 지금 남산타워 머리로 떠올렸는데요? 내가 한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남산타워를 머릿속에 떠올렸다는 것도 생각이잖아. 로고님이 떠올리라고 해서 지금 생각 떠올렸는데요? 그것도 생각이잖아. 내가 떠올린 거예요? 생각 내가 떠올리는 겁니까? 내가 떠올렸는데요? 그건 생각 아니에요? 그럼 내가 떠올린 게 아닌 겁니까? 그것도 생각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생각을 누가 떠올리는 겁니까? 내가 떠올린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떠올린 것도 아니고 누가 떠올리는 겁니까? 그것도 생각 아니야?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생각 떠올리는 놈? 생각 떠올리는 놈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까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생각을 떠올리는 놈이 나다, 내가 아니다, 뭐다 알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득희님. 생각으로 확인될 뿐이죠. 득희님 브라보. 야, 득희님 이제는 다른 분이 되셨네. 봐봐, 지금 다들 아니오 하시잖아. 왜 아니에요? 맞잖아요. 생각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왜 아니야? 아까랑 똑같은 질문한 거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생각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생각에 따라가면 안 되지. 근데 생각에서 당초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야.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누가 생각합니까? 강낭콩, 스탠드, 브라보. 생각하는 놈이라 알 수 없으면 그건 생각이야. 생각하는 놈 그거잖아, 그냥. 알 수 없으면 그냥 그거잖아. 그 생각이 드러나 있잖아요. 스탠드. 누가 생각합니까? 똥막대기. 생각으로부터 드러나고 있잖아요. 누가 생각합니까? 누가 생각합니까? 누가 생각합니까? 거기 있잖아. 그거잖아. 생각하는 놈 그거잖아, 지금. 누가 생각합니까? 누가 생각합니까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생각하고 합니까? 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 같이 있잖아. 생각하는 놈이. 누가 그 교묘한, 그 교활한 놈이 거기 있잖아요. 누가 생각합니까? 딱 걸리잖아. 거기 딱 걸렸잖아. 그게 견성이야. 바로 전견하는 거야. 누가 생각합니까? 말 따라가면 이제 끝난 그거는 견성을 못해. 누가 생각합니까? 거기 있잖아. 생각하는 놈. 생각하는 놈이 거기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누가 생각하냐고. 누가 생각하냐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가 생각하는 거지? 누가 생각하는 거지? 그 생각이잖아. 거기 있잖아. 거기 있잖아. 생각하는 놈 거기 있잖아요. 선생님들, 생각 내가 하는 겁니까? 생각을 정말 내가 하는 겁니까? 즉견여래님 또 말 따라갔어. 아니래 또. 생각 내가 하는 겁니까? 이게 어렵나요? 선생님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남산타워를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남산타워 떠올랐습니까? 그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남산타워, 그 생각 내가 했습니까? 그 머릿속에 떠오른 남산타워, 그 생각 내가 했습니까? 남산타워 생각 내가 했냐고요. 우아함님,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까? 즉견열애님 또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남산타워 떠오른 게 또 내가 아니에요? 전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확인하실 때까지. 제가 진짜 꼭꼭 씹어서 지금 입에 넣어드리고 있어요, 선생님들. 집중하시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남산타워를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남산타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 머릿속에 떠오른 남산타워를 내가 생각한 겁니까? 그럼 머릿속에 떠올린 남산타워 누가 생각한 거죠? 내가 아니라고 하시니 그러면 누가 생각한 겁니까? 자, 즉견열애님 누가 생각한 거죠? 내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누굽니까? 머릿속에 남산타워 누가 떠올렸습니까? 좋은 답을 찾고 계십니까? 그 좋은 답을 누가 생각했냐고요. 그 미친다는 생각을 누가 생각했냐고요. 그놈이라는 생각을 누가 생각했냐고요. 생각 속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한다는 거는 생각하는 놈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알겠다, 모르겠다, 내가 아니다, 너다, 그놈이다 라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는 놈이 같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는 놈만 드러날 뿐 아닙니까? 내가 생각했어요. 그 한 생각 한 꾸 한 꾸마다 생각하는 놈이 거기 같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했어요. 생각하는 놈은 생각하는 놈은 생각하는 놈은 생각하는 놈 다 들어가 있잖아. 내가 생각했어요가 생각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즉견열애님 안 그래요? 머릿속에 남산타워 누가 떠올랐습니까? 누가 그 생각을 떠올렸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떠올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합니까? 그럼 아니라면 그러면 그 생각 누가 떠올렸습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가 정답이에요?
그 모든 생각을 누가 떠올렸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가 정답이죠? 생각을 누가 떠올렸냐? 생각하는 놈이 누구냐? 생각하는 놈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굽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정답을 말씀하셨어. 저렇게 정답을 다 주고 계신데 아직 감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생각을 떠올리는 놈이 누굽니까? 생각을 떠올리는 놈. 생각을 떠올리는 놈이 누굽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봐요? 생각을 떠올리는 놈이 누굽니까? 하는 생각 아닌가요? 생각을 떠올리는 놈이 누굽니까? 그것조차 생각이죠.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어때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순간 도화지도 드러나고 그림도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투명 도화지가 있다고 쳐요. 내가 거기에 그림을 그려. 근데 그림을 그리니까 없던 도화지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직선을 그어요. 투명한 도화지에 검은색 펜으로 직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선을 긋는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선과 그 투명해서 보이지 않던 도화지가 같이 드러나고 있죠. 이거 어렵습니까, 선생님들? 선만 있는 게 아니야. 투명 도화지가 안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펜으로 점을 찍으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그림을 그리는데 어때요? 검정색 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바탕에 투명색 도화지도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검정색이 보이겠죠. 도화지가 바탕이 있으니까 검정색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어떤 선생님들 보세요. 검정색으로 선을 그었어. 그럼 선생님들 검정색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투명한 도화지가 같이 보이십니까? 검정색만 보실 거예요? 거기에 검정색만 있습니까? 그리는 그림 하나하나 점점점점 하나하나에 다 투명한 도화지도 같이 있잖아요. 투명한 도화지가 없으면 펜으로 검정색을 칠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허공일 뿐이지 안 그려질 거 아닙니까? 도화지가 있기 때문에 검정색 펜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정색이 드러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대부분의 중생들이 검정색만 본다고. 그게 생각에 따라가는 존재들이야.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견성을 하면은 여기서 검정색만 그림만 보는 게 아니고 뭐야? 저 그림 뒤에 뭐가 있네? 난 지금까지 그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림 뒤에 뭐가 있네. 바탕이 있구나. 뭐야 뒤에 뭐가 있었어. 반전. 식스센스에 거는. 자, 그림을 그리는 게요. 지금 제가 뭘 표현하고 있잖아요. 굳이 말하면. 선을 표현하고 있죠. 이거를 생각이라고 해요. 뭐를 구상하고 구현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남산타워를 떠올렸죠. 지금 펜으로 남산타워를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선생님들, 우리 중생들은 이 그림만 본다고.
근데 끊임없이 법사님들이 가르치는 견성은 뭐냐? 남산터만 보지 말라는 거야. 남산타워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생각 뒤에 뭐가 있냐고. 생각을 그리는 놈이 있잖아요. 도화지가 있잖아요, 도화지가.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리가 있잖아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생각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 남산타워를 그릴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놈이 지금 거기 같이 있잖아요. 왜 남산타워만 보냐고. 생각하는 놈이 거기 같이 있잖아요. 생각을 구현하게끔 가능하게 해주는 그 근원, 창조자가 같이 있잖아. 도화지, 즉 생각하는 놈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남산타만 보실 겁니까? 제가 말하면 생각하는 놈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생각하는 놈이 누굽니까? 지금 도화지에 제가 생각하는 놈이 누굽니까? 썼어. 그럼 선생님 생각하는 놈이 누굽니까? 그 검은색 글씨만 보실 거냐고. 그게 중생이라고요. 그게 중생. 생각하는 놈이 누굽니까? 한자 쓸 때 거기 지금 생각하는 놈이 글씨를 쓰고 있잖아. 글씨를 쓰고 있는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글씨는 쓰는 그 와중에 동시에 같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생각을 쓰는 놈이. 생각을 쓰는 놈이 지금 같이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쓰고 있잖아, 지금. 시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놈이. 생각하는 놈이 누구입니까? 생각하는 놈이 누구입니까? 썼어요, 지금 제가. 그럼 중생은 그 글씨만 본다고, 누구지? 이러고 있다고, 지금. 누가 생각하는 거지? 나는 아닌가? 넌가? 누구야? 참나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 시옷을 쓰는 순간 어때요? 생각을 쓰는 놈이 거기 있죠. 집중하셔야 돼, 이거. 더 이상 쉽게 떠먹어 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법문하시는 분 들어봤냐고. 자, 이 글씨 쓰기 시작했어, 지금.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시옷. 이게 지금 생각을 쓰는 놈이죠. 선생님? 이거지? 이거죠. 이게 지금 생각을 쓰고 있죠. 쓰고 있잖아, 지금. 그거야. 견성이. 그게 생각하는 놈이라고요. 그게 생각하는 놈이라고. 하나하나에 다 생각하는 놈이 쓰고 있잖아, 지금. 나 그래도 모르겠다. 나 생각하는 놈 모르겠다. 이래도 모르겠다. 자진하십시오. 이건 집중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집중을 안 한 거야, 이거는. 이거 확인은 안 될 수가 없어. 나 이래도 생각하는 놈 뭔지 모르겠다. 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생각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생각 지금 쓰고 있잖아. 모르겠는데 생각 지금 쓰고 있는 놈 거기 있잖아. 거기 있잖아. 자, 질문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서쪽에서 조사가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즉 생각하는 놈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즉 생각하는 놈이 누구입니까?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오늘 배승현 선생님 처음 들어오셨는데 브라보. 자, 배승현 선생님 지금 제 말을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가 깨달음이죠. 로건이 공감합니다. 가 깨달음이죠. 공감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감합니다. 그게 깨달음이죠. 공감합니다. 그게 생각하는 놈이잖아. 거기. 공감합니다. 거기 있죠. 거기. 생각하는 놈. 거기. 공감합니다. 배승현 선생님 처음 들어오셨는데 확인하시잖아. 선생님들이 법문하시는 분 말씀에 집중만 하시면 내 생각, 내 잡생각 하지 말고 어디서 들은 거 말하지 말고 방편에 믿고 따라오시면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깨닫고 못 깨닫고의 문제가 아니야. 방편을 쓴다는 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본인이 자꾸 모른다고 인지를 못하니까 갖고 있는 거를 확인시켜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못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법문을 잘한다 못한다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는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야. 가지고 있는 거 보게끔 해드리는 거야. 선생님들이 못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사님이 거기 있어요.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 있다니까요. 저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야. 주머니에 분명히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선생님 제발 주머니에 손 좀 넣어보세요. 거기 다이아몬드 있으니까.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주머니 다이아몬드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 지금 선지식이 드리는 방편을 믿지 못하는 거야. 제가 백날 주머니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있으시니까 제발 주머니에 손 한 번만 넣어주세요. 거기 있다고요, 선생님. 없는데요? 없어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에 보물이 있어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선생님이 보물이라고요. 저 아닌데요? 그니까 안 되지. 에이, 저 설마 주머니 있겠어? 선생님들이 할 건 굉장히 쉬워요. 방편을 믿고 따라가는 거야. 선지식이 선생님 그토록 선생님 찾던 거 다이아몬드요. 지금은 선생님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요. 주머니 속에 손 한 번만 넣어주세요. 아 정말요? 정말 넣겠습니다. 넣는 거야. 말 방편에 따라가는 거야. 넣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넣는 거야. 뭐가 어려워 넣는 거. 이럴 게 뭐가 있어요. 손 넣으면 손이 잘려? 손만 넣어도 돼. 그냥 이럴 게 뭐가 있냐고요. 믿어보는 거야. 그냥 내가 확인할 때까지는. 넣어요. 그냥 제발 손을. 그냥 주머니에 손만 넣으시라고. 그게 뭐가 어렵냐고. 방편을 믿어달라고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죠.
로그원선에서 쓰는 방편만 정말 믿고 집중하시면 5분이야, 5분. 이거 정말 5분 걸리신 분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믿고 따라가는 거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 그분은. 잃을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거든. 그래, 믿어보자. 아, 그냥 눈 딱 감고 넣는 거야, 손에 그냥 넣어. 거기 있어. 내 주머니에 다이아몬드를 찾았다면 그냥 가시면 돼. 이제부터는 그 다이아몬드로 인생을 즐기시면 된다고. 나를 믿을 게 뭐 있어, 더 이상 로건이를. 주머니에 찾았잖아, 이제는. 찾던 거. 찾았으면 뭐 어때? 가면 되지. 앞으로 인생 즐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 평생 찾던 거 찾았잖아. 그럼 제 말을 믿을 게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찾았으면 즐기면 끝나는 거지, 이제는. 누군 말을 믿을 필요 뭐가 있어? 하나 찾던 거 찾았잖아. 그럼 가면 되는 거잖아. 제 역할은 그거라고요. 분실한 물건 있으면 찾아드린다고. 어디? 선생님 몸 안에. 찾았으면은 분실 물건 찾았죠? 그럼 어때? 그냥 인사 치레로 감사합니다 하시고 가시면 돼. 이게 선생님들 제가 특별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방편이 특별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날 인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확인했을 뿐입니다. 확인하실 분들은 지나가다가 개가 짖는 소리 듣고도 확인하세요. 그게 인연이면은. 법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처가 법인데 뭐가 뛰어나다고 거기서 확인을 합니까? 그저 인연이 됐을 뿐입니다. 사실 저한테 감사할 것도 없어요. 인연 따라 왔다가 확인하고 그냥 가면 끝인 것은. 저도 제가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아, 나 정말 특별한 존재인가? 내 방편이 좀 뭔가 다른가? 사람들이 내 법문만 들으면 다 깨어나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저는 사이비 교주가 됐을 거예요. 믿습니까? 내 말 좀 들어봐. 그럼 되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다 깨어났어. 내 말 잘 들어. 나 1타 강사야. 확인했어? 그럼 돈 줘. 선생님이 찾고 싶었던 거 내가 찾아줬잖아. 그럼 돈 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 법문 들어봐. 그리고 확인 못해? 돈 주지 마. 근데 확인하면 돈 줘. 이러신 스님들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제가 견성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거든요? 제 말만 집중하세요. 제가 1시간 내에 보장할게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제 방편을 듣고 확인 못 하시면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다만 확인하시면 보시를 하십시오. 성의껏. 그럼 사람들이 1, 2만 원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10,000원 주고 갈 것 같아? 내가 정말 이 평생 그토록 절실하게 이거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내가 정말 짧게는 1년 길게는 30년씩 하다가 견성을 했어. 그토록 찾던 걸 찾았다고. 그럼 10,000원 주고 갈 것 같아요? 1,000,000원도 주고 가. 1,000,000원이 뭐예요?
빌딩도 세워줘. 절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 절도 세워준다고. 정말 논 팔고 밥 팔고 다 한다고요. 안 그럴 것 같죠? 그토록 내가 이 생사해탈을 원했는데 확인이 됐다고. 그럼 돈이 뭐가 중요한데? 생사해탈을 하려고 내가 이 공부를 했어. 근데 이 스님이 날 확인시켜줬어. 돈이 아까울 것 같아요? 그게 사입이야. 나는 사입한테 안 속을 건데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보이스피싱을 제가 어떻게 당해요? 알고도 당한다잖아.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사람들이 당한다니까. 그래서 저도요, 이거 하면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경계를 줘요. 네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깨어나는 게 아니다. 열애의 춤일 뿐이다. 저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너가 잘난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능력이 대단해서? 너가 무슨 천상세계의 신 같은 존재야? 그래서 너 법문 들으면 사람들이 깨어나? 사람들이 막 띄워주니까 뭐 일타 강사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난 것 같아? 그게 지금 내가 그 자체가 지금 열애의 춤인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와 닿으니까 제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굳이 이젠 제 에고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그저 이런 달란트를 저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뿐이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괴로웠던 분들이 저희 법문을 듣고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달란트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집중해주고 경청해주시고 확인해주시고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생님들. 진짜로. 제가 백날 떠들어봤자 제 방편을 신뢰하지 않으시면 제 법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니까 확인하시는 거고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고 일정 순간까지는. 그래서 딱 확인하고 보면은 야, 로건이랑 내가 따로 있던 게 아니구나. 로건이가 법문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법문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었어. 내가 견성하고 보니까 확인하고 보니까 로건이 말이 이것이고 내 말도 이것이야. 말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그것이 나였어. 로건이가 법문을 한다는 게 따로 있던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따로 있던 게 아니고 로건이가 법문을 하고 있다 그거였어. 그거밖에 없었어. 생각을 그리는 놈밖에 없었다고. 내가 법문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그리는 놈, 로건이가 법문을 한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있는 놈, 생각을 그리고 있는 놈 입장에서는 생각을 그리는 것밖에 없는 거야. 생각이 따로 없어요. 그리는 놈만 존재할 뿐이야. 그러니까 온통 나지. 로건이 생각이 따로 있다?
그 생각을 그리고 있는 놈. 로건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리고 있는 놈밖에 없는 거야. 로건이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로건님이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로건님이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로건님이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을 그리는 놈이 하나밖에 없다고. 아, 여기 방에 60분 계신데 선생님들이 날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방이 60분이 따로 있어서 각자의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60분 생각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그리는 놈, 그 한 놈밖에 없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라고. 그걸 깨달으면 로건이가 위대합니까? 저 사람 정말 법문 잘한다, 그런 겁니까? 야, 로건이가 정말로 일타 강사네, 그런 겁니까? 로건이 말 믿어도 돼. 어우, 좋아. 너무 좋아. 그런 겁니까? 로건님 일타 강사다. 그 생각 그리는 놈 하나밖에 없지 않아? 방편 따라가다 보니까 확인하니까, 야, 로건이 말을 믿었던 게 아니고 내 말을 믿고 있었구나. 나 하나였구나. 정말 나 하나였구나. 그게 이 분별 세계에서는 제 역할입니다. 분실 신고 접수 및 분실 물 보관. 뭘 제가 보관하겠습니까? 각자 갖고 있는 건데. 그리고 습득하면 끝. 빠이빠이. 습득하면 그때부터 천상천하 이어독전. 세상에 나 하나뿐이다. 집에 가시면 됩니다. 집에 가시면 돼요. 졸업하고 집에 가시면 돼요. 정말 제가 이거를 욕심으로 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욕심으로 했다면. 진짜 법의 자리에서 춤을 췄을 뿐이지, 욕심으로 했다면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 2시간 금방 가네, 그렇죠? 제가 오늘 마음먹고 말씀드린 겁니다. 부모님과의 그런 갈등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똑같은 문제로 괴로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아무튼 오늘 감사하고요.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